자, 암호화폐 하면 항상 나오는 이름이 두 개 있죠? 바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그냥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요, 목표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오늘 이 설명을 딱 듣고 나시면 이 두 거인이 뭐가 어떻게 다른지, 또 각자 어떤 미래를 보고 있는지 아마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이 말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이더리움은 뭘까요?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이름이죠. 비트코인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비트코인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때는 2008년 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 다들 기억하시죠? 은행이나 정부 같은 기존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그냥 와르르 무너졌던 바로 그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미스테리한 인물이 나타나서 더 이상 중간에서 누구도 믿을 필요 없는 금융 시스템을 만들자 하면서 비트코인을 세상에 딱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목표는요, 아주 심플하고 명확해요. 딱 하나. 은행, 정부, 그런 거 필요 없다. 누구의 허락도 없이, 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돈, 그런 가치를 저장하고 보내는 수단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입니다. 아니, 그럼 이게 어떻게 안전하게 돌아가는 걸까요? 그 비밀이 바로 작업증명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채굴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려고 경쟁하는 거예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엄청나게 복잡한 자물쇠를 푸는 것과 같아요. 이 문제를 푸는데 진짜 전기, 진짜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고 시스템을 조작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정말 중요한 숫자가 나옵니다. 바로 2100만. 이게 비트코인의 총 개수예요. 딱 2100만 개까지만 만들어지고 더는 안 나와요. 끝. 마치 땅속에 묻힌 금의 양이 정해져 있는 거랑 똑같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는 것, 이 예측 가능한 희소성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의 이 단순함이 어떤 사람들 눈에는 한계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블록체인 기술? 이거 그냥 돈만 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운데? 이걸로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이 생각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네, 드디어 등장하네요. 이더리움, 세계 컴퓨터입니다.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일찌감치 알아본 한 천재적인 젊은 개발자가 있었어요. 바로 비탈리 부테린. 그가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단순히 돈만 주고받는 장부를 넘어서 이 블록체인 위에서 우리가 쓰는 앱처럼 어떤 프로그램이든 돌릴 수 있다면 어떨까? 이 엄청난 상상력, 이 비전이 바로 이더리움의 출발점이었어요. 그 비전의 심정에는 바로 스마트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프로그래밍된 자판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가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이게 조건이죠. 알아서 음료수가 탁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특정 조건이 맞으면 계약 내용이 코드로 짜인 대로 그냥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예요. 변호사나 은행처럼 중간에 껴서 확인해 줄 사람이 전혀 필요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이더리움을 특별하게 만드는 진짜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계약들을 실제로 돌려주는 엔진이 바로 이더리움 가상 머신, 줄여서 EVM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EVM 덕분에 이더리움은 그냥 돈이 아니라 개발자들이 그 위에서 온갖 종류의 앱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거대한 플랫폼, 바로 세계 컴퓨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거인을 한번 나란히 세워놓고 제대로 비교해볼까요? 디지털 금대의 세계, 컴퓨터. 도대체 진짜 뭐가 다른 걸까요? 제일 큰 차이는요, 바로 목적이에요. 애초에 태어난 이유가 달라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처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안정적인 가치를 지키는 게 목표예요. 반면에 이더리움은 뭐랄까, 계속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디지털 땅 같은 거죠. 완전히 다른 철학에서 시작한 겁니다. 시스템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요. 비트코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써서 수학 문제를 푸는 작업 증명 방식을 계속 쓰고 있죠. 그런데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이라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이건 뭐냐면 힘으로 문제를 푸는 대신에 자기 돈, 즉 이더리움을 네트워크에 담보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짓을 하면 그 담보를 뺏기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에너지 소비량이 무려 99% 이상 줄어들었어요. 엄청난 차이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목적부터 다르고요. 가치 저장 대 플랫폼, 합의 방식도 작업 증명 대 지분 증명. 특히 여기 거버넌스 부분을 보면 재밌어요. 비트코인은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변화가 거의 없는데 이더리움은 엄청 적극적으로 빠르게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가는 길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네요. 좋아요. 그럼 이 세계 컴퓨터라는 거 말만 들으면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들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 스마트 계약 덕분에 D앱이라는 게 가능해졌어요. 탈중앙화된 앱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지금 쓰는 앱들은 보통 어떤 한 회사의 서버에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D앱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해요. 그러니까 누가 마음대로 서비스를 중단시키거나 내용을 검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가장 활발한 분야는 단연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입니다. 말 그대로 은행 같은 중간 관리자 없이 사람들끼리 직접 돈을 빌려주거나 중앙화된 거래소 없이 코인을 교환하는 거예요. 기존의 금융 서비스를 블록체인 위에서 다시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NFT. 이것도 바로 이더리움 위에서 꼽힌 혁신이에요. 디지털 그림이나 게임 아이템처럼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것들의 소유권을 블록체인에 딱 박아서 이건 내 거라고 증명해주는 기술이죠. 자,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 좀 복잡했나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도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더리움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비트코인은 튼튼한 금고, 그리고 이더리움은 뭐든지 지을 수 있는 새로운 땅. 이제 확실히 구분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 둘은 단순히 누가 이기고 지는 경쟁 상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요즘 웹3라고 부르는 좀 더 탈중앙화된 인터넷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 두 이름이 더 이상 헷갈리지는 않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 손에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이 세계 컴퓨터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그 상상력이 바로 다음 시대의 혁신이 될지도 모르니까요.